그래서 혹시 조성관 교수님 저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? 혹시 오라 그러면 이런 분을 모셔가야죠.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안 가신단 말이에요. 문제는.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. 그러니까 이런 호남에 가면 새누리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없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는 거죠. 지금 장 교수님의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예컨대 조정관 교수님 같은 분이 가실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없으시죠? 영입을 해가지고 세우는 것이 화해의 방법이라고 꼭 생각한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. 네, 박근혜 답변이 대표의 예. 문제는 그 사과의 진정성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과 우리의 관계랑 거의 비슷한 건데 왜 일본이 우리한테 그렇게 사과를 하는데 매일 사과하라 그러느냐. 근데 일본이 언제 사과했습니까? 제대로 된 사과한 적 없습니다, 일본은. 그러니까요. 근데 박근혜 대표가 그럼 제대로 된 사과를 했냐.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안 와닿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박 지난번에도 대표의 사과와 일본인의 사과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? 아니, 그러니까 받는 쪽의 입장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받는 쪽의 입장에서 흡족하게 제대로 한번 받으면 사과하라는 얘기 다시 안 해요. 이거는 그 받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. 그리고 그 진정성이 아니, 그러니까 받는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람이 건 진정성이 유권자들이, 느껴지게 해야죠. 아니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그 사과한 걸 사과 발언을 보고 저 정도면 수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특히 정치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. 여야 그러니까 야당의 두 정치 야당 후보들도 마찬가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쩌겠습니까? 근데 사과하고 부산에 가서 말춤 춘 게 그게 그렇게 진정성이 있게 보이세요? 아니 나는 그걸 그걸 진정성 말춤하고 있다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아니 전 그걸 진정성 있게 보는 옳지 정치 않다고 평론가가 봐요. 누군지 궁금하네요. 아니 그러면 사과하고 여기서는 사과했다고 해서 그럼 제사 지내고 나가서 자기 할 일 있으면 할 일 해야 되는 거죠. 제사 지냈다고 그래서 그럼 우울하게 그럼 앉아 있어야 됩니까? 좋게 보시려면 아주 한없이 좋게 아니, 그러니까 보고 좋게 보고 나쁘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. 예. 제사 지냈다고 해서 그럼 그냥 곡하고 있어야 돼요?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. 아마 박근혜 후보도 얼마나 사실은 그 과거와 화해도 하고 호남을 껴안고 싶겠습니까? 저는 상당히 그 우선 정치적으로 필요하고 또 사실 우리 어떤 뭐 박정희 시대에 대한 어떤 평가에 있어서도 사실은 공과가 있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보면 공을 앞세우는 사람은 좀 과 부분을 덜 보는 경향이 있고 과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공을 거의 안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이걸 어떻게 좀 타협을 해서 공과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현실적으로 우리 박근혜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었으니까 또 과거에 사실 어느 역할을 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 박근혜 대표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호남을 포용할 수 있으면 포용하려고 그럴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호남 쪽의 여러 정서라든지 지금 현재의 정치 지형이 그걸 참 어렵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뭐 한강욱 대표가 지금 뭐 과거 흘러간 물인지 아닌지 그건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상당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 뭐 그분이 현실적으로 어떤 덕표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조기석 교수님이 평가하신 것처럼 하나의 좋은 시도다. 이렇게 좀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결실을 맺으려면은 이제 좀 가시면 될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그 말씀 끝에 사실 앞으로의 그 대선 전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변수를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 뭐 단일화 말씀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만 그거 외에 사실 예상되고 있는 그 변수들 꽤 많겠죠. 홍 교수님 어떻습니까? 예, 뭐, 소위 우리가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예, 어떤 단일화가 것들이,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것만은 좀 토론한 것 분명하고요. 같고요. 예. 그거 말고는, 예를 들면은 가장 크게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나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검증이라는 게 없을 수 없지요. 그런데 다른 두 분에 비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워낙 늦게 하고 아직까지 검증을 한 적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검증 의혹은 상당히 안철수 후보에 좀 집중될 경향이 있을 겁니다. 예. 뭐 박근혜 후보한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뭐 정수장학회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증에 따라서 검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검증에 나온 이슈가 진실에 기반한 것이냐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각 캠프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. 이 대응하는 것이 만약에 불성실하다거나 혹은 무슨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국민들은 그걸 굉장히 크게 받아들인다거나